오늘의 왕이 되는 시간, 한 번 클릭하면 시간이 순삭되는 건기왕 시즌2. 안녕하세요, MC 박소희입니다. 오늘도 건기왕을 가득 채워주실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재안전연구소에 근무하는 이태원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태원 박사님과 함께 해볼 텐데요. 오늘 박사님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요, 바로 불, 화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많은 재난 사고들 중에서도 이 화재 사고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화재 사고는 큰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까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항상 좀 마음이 좀 안타까운 사고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자나깨나 불조심, 화재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최근에 발생했던 화재 사고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이 사고들이 왜 이렇게 커졌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요, 2017년이죠. 충북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했던 사고인데요. 사우나에 계시던 분들이 대피하지 못하고 굉장히 큰 인명피해가 났던 사고를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포츠센터에서 불길이 이렇게 빠르게 번졌던 이유들 중에서 이 건물 외장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좀 영향이 있을까요? 제천 사고 같은 경우는요, 크게 두 가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원인은 필로티 건물, 주로 이제 1층을 주차장으로 쓰고 2층 이상부터 사는 주택 같은 건데요. 1층 주차장으로 쓰다 보니까 대기에 노출이 돼서 차가운 겨울 날씨에 열손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보온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불똥이 용접하는데 불똥이 보온재로 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속에서 천장 밑에서 불이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외장재 문제, 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온실가스, 지구온난화 이런 문제 때문에 국내외에서 여러 가지 규제가 강화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건물 안, 건물 구조물의 벽체 사이 이런 데다가 단열재를 설치하곤 했는데 요즘에는 건물을 다 둘러싸는 겁니다. 외벽에다가 건물 밖에다가 단열재를 설치하고 마감하는 공법, 그걸 이제 드라이비트 공법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단열 성능은 좋지만 불이 났을 때 단열재에 불이 옮겨 붙어서 순식간에 불에 휩싸이는 이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드라이피트 공법이 그거에 대한 원인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저도 사진을 찾아보면서 정말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사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도요, 2017년도에 일어난 사고인데요. 영국 런던에 위치한 그렌펠 타워에서 발생한 큰 화재였습니다. 이 사고는 건물 4층에서 시작된 불이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퍼지면서 건물 전체가 빠르게 타버린 그런 사고인데요. 이 사고로 71명의 사망자를 낳으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런던에서 일어난 최악의 화재 사고로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고도 화재 확산의 원인으로 건물 외장재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번 경우도 결국은 건물 외장재인데 서민 아파트예요. 거기에 역시 불에 잘 타는 단열재를 설치하고 이번에는 드라이피트가 아닌 금속 패널, 주로 알루미늄 소재로 된 금속 패널로 마감을 합니다. 단열재는 좀 보기 안 좋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니 그거를 금속 패널로 마감을 하는 거거든요. 불에 아주 강할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몇백 도 수준만 돼도 그냥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일단 불이 벽체와 마감, 패널 사이의 단열재로 옮겨 붙으면 단열재와 벽체 사이가 굴뚝이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굴뚝에 열이 올라가듯이 순식간에 위로 확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벽 바깥쪽에 있는 불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안쪽으로 한번 불이 파고 들어가면 걷잡을 수 없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4층에서 난 냉장고에서 난 불이 순식간에 꼭대기 24층까지 붙어가지고 거의 건물 전체가 숫더니가 되듯이 그렇게 된 사고입니다. 정말 저희가 불조심 얘기를 하지만 뭐 담배 꽁초 버리지 말라든지 집에서 뭐 향초 키우지 말라든지 이런 거는 주의를 하는데 막상 불이 나고 나서 이렇게 빠르게 번지는 거를 보면은 정말 이거는 뭐 단순히 조심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일반 국민들의 역할이 아니고 처음에 건물을 설계하고 시공하고 관리하는 그
그 주체들의 네. 의무 또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네, 정말 박사님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불이 나기 전에부터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부터 화재에 대한 예방이 시작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 화재 사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불과 작년에 일어난 사고인데요. 2020년 울산의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났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할 당시에 강풍주의보가 또 발휘가 되면서 또 바람을 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불길이 번졌는데요. 다행히도 사망자는 없었던 사고예요, 박사님. 근데 이 사고에도 또 혹시 건물 외장재와 관련된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이번 경우도 앞의 경우처럼 금속 복합 패널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앞에 건물과 차이는 불에 잘 타는 유기 단열재가 있고 불에 타지 않는 무기 단열재가 있거든요. 근데 이 건물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무기 단열재를 썼어요. 패널도 금속이고 단열재도 불에 안 타는데 순식간에 12층에 실외기실에서 난 불이 이것도 역시 강풍을 타고 꼭대기까지 바로 갔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불에 안 타는, 잘 안 타는 금속 패널과 불에 안 타는 무기 단열재를 썼는데 불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우리 사회에다 던져준 거죠.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좀 의아하기도 하네요. 걔는 왜 그렇게 또 잘 번진 거예요? 단순히 바람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역시 이제 굴뚝 효과라고, 아까 알루미늄이라는 소재가 불에 강할 것 같지만 그렇게 강하지 않다. 단열재는 타지 않더라도 환경이 주어지면 네. 알루미늄과 그 알루미늄 판 내부에 들어있는 가연성 접착제인데 그것들이 타서 순식간에 불이 옮겨붙을 수 있습니다. 박사님과 지금 잠깐이지만 최근에 발생한 화재 사고들 몇 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최근에도 비롯해서 뭐 이천 물류센터 사고뿐만 아니라 몇 가지의 화재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매년 발생하는 화재 사고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마음이 참 아프고 좀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정말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좀 더 화재 사고를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 게 저희가 가져야 될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께서 화재 사고의 안전한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한 기술이 있으시다고요? 주로 지금까지는 소재, 불에 안 타기만 하면 된다. 그게 능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불에 안 타는 소재도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불에 약한 소재를 쓰더라도 특수한 소재를 써서 그 구조, 공법을 같이 적용을 해서 불이 나더라도 번지지 않는 그런 구조나 공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저희가 구상한 게 이제 이런 새로운 기술이고요. 화재 확산 방지 구조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패널이 모듈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와 세로가 1m 안팎, 그거를 바둑판 모양으로 이렇게 덧대는 거거든요. 밖에다가 불이 한번 나면 하나의 모듈에 불이 옮겨 붙는다고 하더라도 안이든 바깥이든 더 이상 그 모듈 이상으로, 그러니까 화염의 크기 이상으로 번지는 거는 절대 막아라. 그런 기능이 발휘되도록 저희가 구조를 새롭게 구상을 했습니다. 그럼 기존 공법과 차이를 뒀을 때 어느 정도 단열 효과가 있어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열이 통과하는 거를,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 빠져나가는 거를 막아주고 불이 아래에서 위로 확산되는 거를 방지해주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갖는 구조를 적용한 겁니다. 박사님 말씀을 이제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기술인 것 같은데 사실 가격적인 부분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박사님. 가격적인 부분은 조금 어떨까요? 대략 저희가 계산해 본 결과 10%에서부터 17% 사이에서 가격 상승 요인이 있습니다. 건물 전체의 시공비로 보면은 한 1% 안쪽이라고들 얘기를 하고요. 단열 기준을 충분히 만족하기 때문에 기존의 공법에 비해서는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열 손실이 적어요.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라고 하는데 LCC 그런 분석을 해보면은 몇 년 안에 이런 비용들이 회수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장담합니다. 건물주 여러분, 멀리 보면 이게 더 효과적입니다. 맞죠? 또 이제 화성에 있는 화재안전연구소에서도 실제로 이 기술을 이용해서 시공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박사님. 일반 건물에는 그럼 상용화가 좀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기술을 기업에서 가져가서 쓸 때 여러 가지 적용성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화재안전 규정이 시행이 되게 되면 활발하게 보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소재하는 분들은 소재만 열심히 해요. 단열에 관한 연구를 하는 분들은 단열만 열심히 합니다. 그 틈새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를
막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사회에 많이 있거든요. 분야와 분야를 넘나드는 단열 분야와 화재 분야가 유목함 연구를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달 전인데 정부에서 재난안전 논문 공모를 하겠다. 그래서 이 정도면 대상을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주위에다가 네. 논문 내서 대상을 받겠다. 이렇게 장담을 하고 네. 진행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꿈은 이루어진다. 와, 박사님 진짜 정말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제가 옆에서 이제 말씀을 들어봤지만 또 박사님께서 또 이런 마음으로 좀 연구를 해주시니까 이 기술이 정말 진심을 담아서 이제 정성을 담아서 만들다 보니까 상용화가 됐고 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이롭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박사님. 제가 감사합니다. 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건기왕 함께 해봤는데요. 정말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화재 사고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날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 건기왕의 내용이 즐겁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